자, 지금 우리가 인덱스 HTML에서 링크를 어떻게 걸었냐면,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 상대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상대 경로로 해서 우리가 링크를 작성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링크들을 다 절대 주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작성하는 이 abc.com이라는 사이트는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만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이트의 주소가 abccorp.co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해당 사이트에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주소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빌린 공간, 웹 호스팅이든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든 간에 그 서버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든 뒤에 슬래시하고 이렇게 쳐본 적이 없을 겁니다. 뒤에 주소에다가 index html이라고 쳐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쳐도, 이렇게 html을 쳐도 사이트가 나오면 그 사이트는 html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닷컴만 쳐도 사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이트가 나오는 거는 그 페이지 안에서 우선적으로 찾는 게 누구냐면 목록 페이지예요. 인덱스가 영문 그대로는 목록이란 말이에요. 이 페이지 안에, 이 홈페이지 안에는 이런 목록들,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라고 해서 원래 첫 페이지에, 옛날 같은 식이면 첫 페이지에 그냥 링크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미지와 비디오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멀티미디어적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링크만 있어요. 그래서 닷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파일은 얘입니다. 그 사이트의 루트에서 얘를 찾아요. 이게 없으면 누굴 찾냐면 같은 이름 쓸게요. 같은 이름의 얘나 또는 같은 이름의 얘나 또는 얘를 찾습니다. 또는 완전 자바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DO라고 끝나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이 순서는 상관없이 얘가 가장 우선시가 높고, 그 다음에 백엔드로 되어 있는 요 확장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 파일들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도, 이 인덱스 HTML 페이지도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절대 주소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이트 주소를 적을 때, 저 주소를 적을 때 홈으로 가는 주소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about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페이지 열립니다. 당연히 절대 경로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방법은 비추예요. 왜 비추냐면 나중에 혹여나 그럴 일은 많지는 않지만 이 사이트의 주소가 바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닷컴이든 닷넷이든 주소가 바뀐다거나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서 절대 경로로 해서 모든 서비스나 파트너나 이 안에 서브페이지 링크를 다 절대 경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일일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사이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 쳐도 되는데, 이렇게 길게 안 쳐도 이 페이지가 사이트의 루트에 있으면 당연히 열릴 거였는데 이 타이핑을 이렇게 더 했다는 얘기는 이 타이핑한 양만큼 이 파일은 무거워집니다. 이 안에 글씨나 이미지나 뭐든 간에 있기만 하면 그만큼 계속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말에 1바이트라도 0.1바이트라도 줄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이트 내에선 절대 경로를 쓸 일이 외부의 페이지, 내 서버 안에 있는 거 말고 외부의 페이지로 링크를 걸 때만 절대 경로를 쓰지, 그 안에서 내 파일 안에 있는 것들이 연결할 때는 절대 경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포트폴리오 작업하면서 간혹 실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내 페이지, 내 홈페이지 안에 있는 파일들은 다 상대 경로로, 클릭했을 때 외부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건 다 절대 경로로 연결한다. 자, About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About 페이지를 브라우저 화면에서 열어보죠. 다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About 페이지에는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좀 화면 너비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롤이 생기라고. 넓어도 스크롤이 생기긴 하는군요. 네, 이렇게 좁게 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어바 페이지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스크롤 해야지만, 이만큼 내려가야지만 비전, 이 회사의 비전은 뭐지? 이 회사의 연역은 뭐지라는 걸 보려면 스크롤을 이렇게 많이 해서 내려서 봐야 돼요. 자, 이러면 불편합니다.
세로로 길게 스크롤이 되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건너뛸 수 있게끔 해당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 위치로 빵빵 한 방에 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냐면 링크가 있으면 좋아요. 바로 가기 링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기 내용의 구분선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려 합니다. About HTML을 봐주세요. About HTML에서 23번 라인 다음 줄에다가 간단하게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A 태그들을 쭉 나열할 건데 그냥 나열되어 있으면 볼품 없으니까 문단으로 처리를 해서 P 태그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려 합니다. P 태그 안에다가 A 태그를 3개 생성할 거예요. 조금씩 단축키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P 태그 안에 자식 요소로 A 태그를 3개 만들겠습니다. P 태그 안에 자식 요소 A 태그 3개를 만들 거예요. 탭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 태그 3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보기 편하게, 우리가 순수하게 보기 편하게 A 태그들마다는 엔터를 해서 이렇게 볼게요. 그 사이사이에는 그냥 간단하게 슬래시를 추가해서 구분 좀 합시다. 자, 제가 입 사이트에서 뭐가 지금 불편하다라고 했냐면 비전 그리고 맨 앞에가 뭐였지? 네, our CI 비전 히스토리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our CI 복사했고요. 일단 쟤를 클릭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비전 일단 A 태그의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and history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링크 3개가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링크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누굴 클릭하면 our CI, 비전,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만약에 히스토리를 클릭한다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가 쭉쭉쭉쭉 가서 히스토리 여기까지 오게 할 거예요. 한 방에. 사용자가 스크롤하지 않아도. 자, 이제 링크를 어디로 걸겠다라는 거냐면 이 페이지 안에서 링크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 얘를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에서 어느 위치로 간다고요? 저 밑에 여기 H2 히스토리 위치로 가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그 이름 위치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한테다가 이 페이지 안에서 이름을 써야 된대요. 그 이름은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HTML에다가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ID가 있고 클래스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H2에는 ID를 써야 될까요? 클래스명을 써야 될까요? ID입니까? 클래스입니까?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자, 다시 링크를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요. 만약에 클래스명을 썼대요. 클래스명은 언제 쓴다라고 했냐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를 클릭했을 때 클래스명으로 얘한테도 히스토리 있고 저 위에도 히스토리라는 이름을 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클릭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갈까? 못 가요. 링크는 이 페이지 안에서 링크를 걸 때는 유일무이한 존재한테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하나뿐이 없는 요소한테 링크가 걸려야 돼요. 그러려면 ID를 입력하는 거예요. ID 써볼게요. ID 히스토리 같은 방식으로 비전과 CI에도 ID를 넣어 주십시오. H2에 ID라는 어트리뷰트 속성의 값으로 히스토리 이렇게 넣어 줬어요. 복사하고 여기 비전에 와서도 비전에 와서도 ID명을 비전이라고 입력할게요. ID명도 되도록이면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게요. CI에도 ID명은 CI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타이틀 H2에다가 CI, 비전, 그리고 히스토리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링크를 걸어야 돼요. CI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서 CI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제 대상에 이름이 있거든요. 이름이 ID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서 ID로 링크를 걸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링크를 걸려면 샵, 여기에서 샵은 이제 ID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ID명 이렇게 써줘요. 샵 뭐였지? 비전 샵 하고
히스토리. 네. 자, 이렇게 따지면 아까 이 빈 링크라는 녀석은 이것도 이 페이지 안에서 링크를 걸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링크가 안 걸리는 겁니다. 여기 샵 뒤에다가 만약에 이름을 쓰면 그 이름과 맞는 아이디, 위치로 이동을 할 건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마치 새로 고침되는 것처럼 빈 링크가 걸리는 것처럼 해당 페이지로 그냥 이 페이지의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얘가. 자, 여기에 샵 cr 비전 히스토리라고 클릭을 했으면, 작성을 했으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제 클릭을 해봅시다. 맨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비전을 클릭해보면 비전, 그럼 비전 위치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히스토리 위치로 갔어요. 그러면 히스토리 위치로 가요. 확인됐습니까? 이게 HTML로 한 페이지 안에서 바로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심지어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있어요.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실게요. 다음 한번 가봅시다. 다음.net. 난 저렇게 바로 가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 있다라는 거지? 숨어 있습니다. 다음.net에 오시면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볼게요. 탭. 그러면 지금 까맣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저게 포커스가 걸린다라고 해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 포커스가 걸리는 거예요. 2번, 3번. 자, 지금 저거 3번 만에 뭐가 나오냐면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탭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난 미디어 바로 갈래. 그러면 엔터하면 미디어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살짝. 지금 미디어가 여기 있나 봐요. 여기 어디에.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지금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 있는 건 즉 눈으로 저 페이지를 보고 있는 우리한테는 소용없는 기능이에요. 찾을 수 없다고 뜬다고? 보영씨 질문 다시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할 때 뭘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까? 뭐 설명하려고 했지? 지금 바로가기가 구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가기. 바로가기라는 건 반복적인 상단에 반복되는 내용들을 건너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거예요. 상단에 지금 다음도 보면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눈으로 확 건너뛸 수 있어요. 여기에 이 많은 메뉴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눈으로 못 보시는 분들, 이 페이지를 귀로 듣는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좀 전에 제가 확인했던 이 탭 눌렀을 때 이 바로 거기가 안 나오면 그러면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사이트를 듣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듣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야 그제서야 연예 뉴스를 들을 수 있고 그제서야 스포츠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건너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키보드에 탭을 눌러서 나오는 이 링크 얘를 보고 그러면 탭을 누르면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거든요. 어디로 바로 가기. 그래 거기 엔터 해서 해당 페이지로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웹 접근성 차원에서 메뉴 반복적인 내용을 건너뛸 수 있게끔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풀페이지 JS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풀페이지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것도 내부의 링크예요. 얘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스크립트를 안 배웠으니까 HTML 차원에서 해당 페이지에 링크가 걸리게끔 얘도 보면 링크가 뒤에 샵하고 페이지 2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풀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풀페이지에서 여기에 보면 A 태그에 페이지 2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HTML 태그 중에서 ID명 페이지 2 위치로 이동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다르게 움직여요. 우리는 분명히 클릭하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해당 페이지로 띵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퍽 가요. 자, 부드럽게 이동하려면 나중에 스크립트로 강제로 스크롤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얘가 HTML이 우리가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도요. 여기에 이렇게 샵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빈 링크로 되어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스크립트로 얼마든지 이 P 태그 중에 첫 번째를 클릭하면 요 위치로 강제로 스크롤을 만들어 라고 해서 이동을 부드럽게 하는 걸 짤 수 있어요. 그렇게 배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ID명을 안 적고도
해당 페이지로 부드럽게 이동하는 걸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디명을 안 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쓰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쓰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웹표준은 뭐라고 했냐면 HTML 내용, CSS 모양, 스크립트는 동적 요소라고 했어요. 근데 CSS와 동적 요소는 버려도 HTML 자체만 있더라도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페이지의 본연의 기능은 얘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는 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스크립트가 없어도 CSS가 없어도.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클릭하면 페이지가 그냥 해당 위치로 퍽퍽 간단 말이죠.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면 해당 위치로 이동하는 이 기능을 꺼버려요. 꺼버리고 스크롤로 강제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부드럽게 이동하게끔 스크립트를 다시 짭니다. 이렇게 한 방에 바뀌는 게 안 이쁘니까.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그렇게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HTML에서 반드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나중에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이동을 해요. 잘 만들었네.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볼까? 라고 해서 코드를 여기 딱 봤더니 이게 없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감점이에요. 이 사이트는 스크립트 없으면 작동 안 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내부의 링크는 아이디와 샵으로 연결한다. 기억을 해주십시오.